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비염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. 혹시 비염을 수술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, 우창훈 선생님? 내과 의사로서. 우창훈 선생님 또 비염도 심하잖아요. 진짜 근데 약간 이건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. 오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제 주변에 받으신 분들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완치는 불가능한 것 같다. 그냥 그건 제 선입견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시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. 비염이라는 게 사실 반드시 알레르기 비염을 지칭하는 건 아니거든요. 굉장히 여러 종류의 비염이 있어요. 혹시 생각나는 종류의 비염이 있나요? 보통 축농증 같은 거를 비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? 뭐 그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로서 말하는 비염은 아니니까. 또 혹시 어떤 비염이 있을 것 같아요? 알레르기 비염 말고는 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이게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아주 흔하게 뭐 혈관 운동성 비염, 뭐 비우성 비염, 할렌성 비염, 뭐 미각 비염 이런 게 많고 심지어 허니문 비염이라는 것도 있어요. 뭐 신혼여행 가서 생기는 거예요? 역시 신혼여행을 안 가보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성적인 흥분으로 인한 비염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. 신기하네요. 실제로 있고 이 확률이 1%가 넘어요. 하면은 갑자기 코가 가렵고 재채기 안 하고 하는 거예요. 뭐 약을 먹으면 물론 해결이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비염은 수술로 고칠 수 있다?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. 게다가 비염의 분류를 우리가 많이 해놨지만 이게 뭐 치료 방법에 따라 나눈 게 또 아니거든요. 그럼 도대체 언제 수술을 해야 되나요? 어떤 비염일 때? 증상에 따라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요. 증상이요? 만약에 내가 뭐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제일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 사실 수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콧물이 많이 난다, 가렵다 이런 것도 크게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. 근데 나는 코가 막히는 게 불편하다. 이럴 때는 비염 수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어떻게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나요? 그게? 그러니까 우리 코 안에는 우리가 이제 들이신 공기를 최대한 폐 안으로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와 접하는 점막의 넓이를 최대한 넓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. 이게 이렇게 생긴 비갑계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상중하 이 세 개 중에서 하비갑계가 코 막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아래에 있는 게요? 요거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바로 비염 수술입니다. 뭘 어떻게 줄여요? 잘라요? 옛날에는 진짜로 코 안에다 가위 집어넣고 하비갑계 이렇게 잘랐대요. 맞진 하겠지만 했겠죠. 근데 이게 이랬더니 당장은 시원한 것 같은데 코가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막 팍 자르면 왠지 확 넓어질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제로 넓어졌는데 환자는 막힌다고 느끼는 이른바 빈코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. 신기하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비갑계가 있어야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호흡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하고 들이실 때 여기가 적당히 좁아야 공기가 더 잘 들어가는 겁니다. 압력 때문에. 너무 넓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있어요. 요즘은 어떻게 하죠?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레이저. 환자분들 참 레이저 좋아하시죠. 레이저. 뭔가 신기술 같고 그러니까. 이걸로 이제 하비갑계를 태워서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. 장점이 안 아파요. 거의 안 아픕니다, 이거는. 피도 거의 안 나요.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효과가 없어요? 재발이 빨라요. 금방 다시 자라는구나. 왜냐면 레이저로 태우면 점막의 표면만 태워주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자라가지고 뭐 짧게 보고하는 데는 6개월, 길게 보고하는 데는 1년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반복적으로 해주면 어쨌든 효과는 좋겠네요?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되게 불편하죠. 사실 이게 안 아프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안 아픕니다 하는 거지. 수술 받는 사람 입장에 레이저로 태우는데 아프긴 아프고 그리고 엄청 연기 나고 막 공포스럽겠어요. 막 살타는 냄새 나고 전신 마취해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. 엄청 무서워.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요 지금. 깜짝 놀라는데요? 대신 효과는 좋지만 이제 효과가 좀 짧다. 불편하지 않지만 다른 건 뭐가 있어요? 다음은 고주파로 태워버리는 거예요. 레이저랑 좀 다르게 아예 이렇게 태우는 삐죽한 거예요? 걸로 점막이 있으면 이걸 푹 찌른 다음에 안에서 확 태워서 이렇게 수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훨씬 강력하게 점막을 수축시킬 수 있겠죠. 레이저보다 더 효과는 크겠네요? 훨씬 크죠. 근데 이제 좀 아파요. 그리고 피도 조금 나고 딱지가 많이 안 씁니다. 그래서 좀 2주 정도가 되게 불편해요. 근데 이제 재발이 레이저보다 드물고 효과가 오래 가요. 거의 뭐 1년 이상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인가요? 반만 자른다. 아니 그렇진 않고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점막이 있으면 여기다 칼집을 내요. 그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
이 끝에 이빨이 달린 톱니 같은 걸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안에서 점막을 이렇게 갈아내요. 엄청 아플 것 같은데? 이걸 이제 마이크로 데브라이더라고 해서 미세 갈아내는 이렇게 그런 수술인데 이게 아무래도 뭐 제일 깔끔하겠죠. 그렇겠네요. 안에서 슉 갈아내니까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근데 대신에 바깥의 구조물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코 증후군은 생기지 않고 점막의 크기는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불편도도 고주파보다 더 적습니다. 왜냐면 그래요? 점막 여기 겉에는 거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딱지가 많이 앉거나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2년 이상으로 보고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뭐 환자분이 나 수술하고 나서 2년 뒤에 주관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강 통기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. 여기 이제 공기를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걸로도 2년 이후에도 계속 개선된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고 지금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. 계속 개발이 되고 있네요. 네, 새로운 그럼요. 식들이. 워낙 비염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댓글이나 Q&A도 많이들 쓰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 비염 수술. 비염 수술을 뭐 효과가 없다, 뭐 재발을 한다 이런 거는 그 증상이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고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내가 코가 막힌 게 힘들다면 한 번쯤 병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 정말 영상을 재밌게 보셨군요.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필수겠죠? 구독 버튼 그리고 관련 영상을 여기에 있습니다. 마음 많은 100만 유튜버 당신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다. 100만 가자! 비염 수술입니다. 뭘 어떻게 줄여요? 잘라요?